안녕하세요. 인천 온택트 공기업 및 글로벌 기업 설명회 MC를 맡게 된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랜선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채용의 정보, 취업의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기업 모셔봤습니다. 인천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환경공단 인사총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에 입사를 했고요. 지금 2년차 인사 담당자로서 인사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인사교육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찬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이제 현장에서 대면으로 이제 지원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채용 설명회를 많이 개최를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만나 뵙지는 못하고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이제 저희 채용 설명회를 들으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 질의응답도 이제 현장에서 즉각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아쉽지만 랜선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지원자들이 저희 공사 채용 설명회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2010년도에 인천도시공사에 입사해서 현재 이제 12년 차 직장인입니다. 네. 12년 중에서 이제 7년 정도는 인사 업무를 담당했고, 지금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2년 근무하고 이제 7년 인사 업무 하면서 그동안 채용 과정 속에서 인천도시공사를 입사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꿀팁. 오늘 다 풀어놓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 도시공사 둘 다 이름은 한 번씩 들어봤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천환경공단은 인천에서 발생되는 하수와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는 9개의 하수 처리장 그리고 3개의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환경을 지키는 환경지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았네요. 저는 뭐 한두 개 있는 줄 알았는데 개수가. 네. 인천 시민이 아무래도 한 거의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300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생활 폐기물 같은 것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인천도시공사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자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설립 이후에 저희 공사에서는 인천 관내에 있는 영종 하늘 도시 개발 사업, 건단 신도시 개발 사업 등 굵직한 도시 개발 사업들, 단지 택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주택 건설 사업, 저희 웰카운티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카운티 아파트를 이제 건설해서 분양하는 업무. 그다음에 2014년도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요. 그때 이제 선수촌 아파트를 건립하는 업무를 또 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는 저희가 이제 주거복지 도시재생 리더 공기업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업무를 하고 있고 시민들의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공기업들이 다른 그런 업무를 하시겠지만 사회공헌 활동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사회공헌 활동 중에 이제 생동감 마을 프로젝트라고 해서 구도심에 있는 마을을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백혈병 어린이 돕기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는 일을 들어봤고요. 그러면 내가 회사 직장인 입장에서 지금 인사팀 그리고 관계자 입장 말고 직장인 입장에서 우리 회사를 5글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래서 딱 이런 회사다. 그리고 이유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사전에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저는 행복한 성장. 행복한 성장. 네, 5글자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ESG라는 단어가 되게 ESG.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E가 이제 에코, 엔바이러먼트를 말하는 건데 그게 어떤 국가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준수해야 된다. 환경적인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충족을 시켜야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하는 일이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그래서 인천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행복한 성장
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방금 말씀하신 거 너무 좋긴 한데 이거는 준비해 오신 답변인 것 같고 네. 내 입장에서 직장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직장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행복한 성장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 네. 좋고요. 예. 저는 수평적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수평적 조직이라고 생각했냐면 저희가 이제 뭐 사장님부터 해서 이제 밑에 있는 직원, 뭐 7급 저희가 7직급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7급 직원까지 어떠한 이제 뭐 이슈가 발생했을 때 서로 격의 없이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예전에는 이제 위에 분들이 다 결정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주는 이제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정책 결정 과정이 이제 버튼업 방식으로 많이들 바뀌고 있고요. 요즘 뭐 공기업이나 뭐 공무원 쪽은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에서 보면 이제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이제 밑에 직원들이 임원이나 간부분들을 이제 멘토링 해주는 제도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조직을 봤을 때 우리 조직은 서로 이제 소통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직급에 상관없이 직책에 상관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달려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희 조직은 이제 수평적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두 분 혹시 그 회사 다니신 지는 몇 년 차? 저는 5년 차 5년 됐습니다. 됐었고 10몇 저는 년 됐어요. 12년 차.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그럼 네. 12년 전, 5년 전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회사에 있었을 때 네. 나의 신입사원 에피소드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 가지씩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옛날을 막 생각해 보면 생각이 잘 안 나요. 12년 차쯤 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생각나는 건 그때 당시 인사 담당자가 전화 주셨던 거하고 2년 연속 이제 핸드볼 선수단이 우승했던 거. 네,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운영이신 거죠? 직접 뛰신 거 아니죠? 네, 직접 뛴 건 아니고요. 네. 체격 보시면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 안 들게 체격이 운동선수 같으세요. 근데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매력이냐면 우리가 취업을 했을 때 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단순 사무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공사 자체가 이렇게 네. 순환 보직에 의해서 네. 내가 저런 일도 해볼 수 있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신입사원 때 기억나세요? 네, 제가 신입사원 때 저는 저희 회사 청라사업소라는 데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단순히 쓰레기만 소각하는 게 아니고 소각하면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그 화초를 재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화초를 재배해서 그 화초를 지역 주민들한테 책이랑 교환을 해줘요. 화초를요? 예, 책을 그 주민들한테 이제 사전에 홍보를 해서 꽃이랑 이제 책이랑 교환을 해주거든요. 그 행사 이름이 꽃이랑 책이랑이라는 행사거든요. 너무 재밌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책을 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꽃을 드리고, 근데 그 꽃을 대부분 요맘때쯤에 카네이션으로 해서 교환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버이날이나 뭐 스승의 날이나 이럴 때 그 꽃으로 선물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 책을 지역에 있는 그 작은 도서관들 있잖아요. 마을 도서관 그런 데다 무료로 기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런 봉사활동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참여를 했던 게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냥 단순히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해서 사회에 또 공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그 새로운 에피소드가 전혀 상상치도 못한 에피소드들이 나온 것 같아요. 핸드볼 선수단에서부터 지금 꽃이랑 바꿔주는 사업까지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뭐 폐기물 처리하는구나, 새로운 데 개발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다양한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적성과 여러분들 역량에 맞는 것을 또 배치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도시공사부터. 저희는 사무직이나 운영직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고요. 자격 기준이 없어요? 네, 자격 기준이 없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기사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제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뭐 사무직이나 운영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하시는 자기 전공 공부나 직업기초 능력 공부를 이제 충실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과 NCS 네네.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이랑 공무직은 별도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직 신입 기준으로 9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셔야 돼가지고요. 지원을 원하시면은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미리 취득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이 묻는 질문이 이런 부분이에요. 일반 사무, 기술직 말고 일반 사무나 운영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빠삭하게 알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어때요? 입사 3년차, 4년차 되는 직원들도 네. 본인이 하는 업무 말고 공사의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하는지는 속속들이는 모르는 게 현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채용 단계에서 본인이 넘어야 되는 관문들 있잖아요. 그 넘어가는 관문들을 위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 검사가 있고, 면접 이렇게 네. 크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필기 시험을 넘어가야 이제 인성 검사를 볼 수 있는 거고, 인성 검사에 통과돼야 면접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 시험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상 이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 본인이 필기를 통과할 수 있게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업기초 능력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해서는 이제 면접 과정을 이제 통과할 수 있게 이제 잘 준비하고, 그러니까 공사 사업에 대해서 굳이 속속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신가요? 생각? 저희도 비슷한데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네. 이제 면접장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우리 공단에 대한 이해 정도가 대부분 비슷해요. 네. 되게 추상적이고 좀 일반적인 거를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반적인 거밖에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다 내부자들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저희 공단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조금 더 차별성 있게 이제 면접장에서 구체적으로 자기 인상을 좀 각인하려면은 공단 홈페이지나 이런 쪽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팁이 나왔죠. 아까 꽃이랑 책이랑 네, 철학적인 항상 그런 사업도 있다. 이런 거. 또 그러고 핸드볼 구단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거 챙겨가시면은 조금은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류 전형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가점 요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공기업들, 지방 공기업들이 동일하겠지만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저희가 적격, 부적격으로 많이 적부로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공사공단과 조금 독특한 점이라고 하면 지원한 모든 분들이 필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지원 자격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증빙 서류가 적합하면 서류 전형이 합격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부적격 처리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소서를 보고 이제 평가를 한다던가 그런 행위들은 저희 공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따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진 않는데 그 대신에 인천시 거주 기간 요건이 있어가지고요. 공고일 이전에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 전형에서는 거주 기간 요건 그것만 충족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소서 부분은 사실 그럼 면접을 위한 자소서 내용이 좀 될 것 같은데 혹시 기억 남는 자기소개서 내용이 좀 있으셨나요? 나쁜 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지원한 모든 분들에게 필기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소서에 작성하는 문제가 딱 한 문제가 나갑니다. 딱 하나 뭐요? 딱 한 문제가 나가는데요. 그 한 문제는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문제가 나가는데 그 한 문제에 00000으로만 채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그런 분들 00000으로만 정말 성의 없이 작성하신 분들도 있고요. 정말 잘 작성하신 분들은 함정을 많이 파놓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면접에 들어가면 결국 면접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이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함정을 파놓고 그 면접위원이 그 함정에 빠졌을 때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겠지를 예상하고 작성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꽤 있어요. 진짜 좋은 전략이네요. 네. 네. 저희가 한 문제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지원자들 분들께서 쓰시는 자소서를 저는 솔직히 지원하시고 면접에 넘어가시는 분들은 자소서를 다 읽어보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분들이 최종 합격하시면 결국 부서에 배치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기 때문에 네. 사전에 이분들의 자소서를 읽어보고 뭐가 장점이다, 단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쪽이 적합하겠다, 안 적합하겠다 미리 이제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읽어보는데 그게 자소서를 몇 년 동안 많이 읽어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가 그 자소서 속에서 2,000자밖에 안 되지만 2,000자 속에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적었는지 좀 느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자분들께서 자소서를 요즘에는 복부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네.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기업 이름을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면접위원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조금 더 정성 들여 좀 써주시면, 네, 혹시 뭐 복사기 붙여넣기 할 때도 이름이 틀리지 않는지, 네,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일단 적합 부적합이지만 네. 한 문항밖에 없지만 네. 자소서 평가에 있어서 일단 상당히 진심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면접 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전형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좀 팁이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저희는 세 개의 면접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뭐 토론 면접, 직무 지시 면접, 그리고 종합 면접. 종합 면접은 역량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 면접은 이제 지원자들이 들어오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찬성팀, 반대팀을 나누고요. 저희가 준비해둔 주제를 주고 찬성팀은 그 질문에 대해서 찬성 논리를 만들고 반대팀은 반대 논리를 만들어서 상호 토론하게, 네, 하고 있고요. 얼마나 말을 잘하냐 네. 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경청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핵심에 대해서 반대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평가를 주로 하고 있고요. 직무지식은 말 그대로 본인이 지원한 분야의 직무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저희는 그래서 직무지식 키워드를 지원자들한테 나눠주고요. 면접에 오면 직무지식 키워드를 나눠주고 본인이 가장 잘 발표할 수 있는 직무지식 키워드를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하나를 고르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면접위원이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답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종합면접, 역량면접 같은 경우는 구조화된 면접, 요즘에는 이제 구조화된 면접을 이제 진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구조화된 면접을 보고 있고요. 본인의 뭐 경험담을 얘기하라든지 뭐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 경험을 했을 때 문제를 해결했던 뭐 사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토론 면접할 때 이제 상대방이 말한 거를 딱 핵심을 집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하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그 지식 면접이 조금 새로 왔거든요. 네네. 키워드가 있다고 했는데 키워드 예시 한 가지 정도만 좀 힌트를 줄 수 있으세요? 뭐 경영 이제 일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경영학에서 보통 쓰는 뭐 수합 분석, 뭐 BSC, 뭐 그런 키워드. 네, 그래서 그 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키워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건축도 마찬가지고 토목도 마찬가지고 그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차피 저희 NCS 공부하고 전공시험 공부했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 바깥에 있는 거 여러분 찾지 마세요. 내가 배운 거나 중에서 나온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어떻게 구성되나요? 네,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토론 면접이나 PT 면접 이런 건 따로 없고요. 그 외부 위원님들이랑 저희 내부 공단 위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면접, 구조적 면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구성은 저희 인재상이 있거든요. 네. 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뭐 도전적 인재, 창의형 인재 이런 인재상들이 있는데 그 인재상을 측정할 수 있는 내부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을 저희가 면접위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네. 또 하나씩 더 얻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인사 담당자로서 네. 면접관님들이 이런 질문은 좀 반복적으로 그리고 핵심적으로 하더라 하는 질문 한 가지씩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 회사 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좀 고리타분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청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오. 이 공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공기관 직원이 되는 건데 청렴이 중요한데 본인이 생각하는 청렴은 뭔지 또는 그걸 사례화해서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그런 질문은 꼭 한 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사실 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답변이 하다 끝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청렴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렴에 관련된 질문은 항상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면접위원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며칠씩 걸리거든요. 3일, 보통 4일, 신입사원 같은 경우 4일 정도 면접이 진행되다 보니까 면접위원분들이 첫날 질문하셨던 건 둘째 날 질문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지원자들 사이에 단체 카톡방, 오픈 카톡방 통해서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요즘에 또 채용 스터디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면접위원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매일매일 바꿔가시는데 그래도 간혹가다 청년 관련된 질문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왜 바꾸세요, 힘들게. 우리 취업준비생들 힘듭니다. 하지만 공정성을 위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원자들 중에서 혹시 기억 남는 지원자, 면접자 있었을까요? 긍정, 부정 다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인사 담당 직원들은 면접장에 들어가진 않지만 면접장 밖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대기실 모습, 그 다음에 면접을 대기하면서 직원들의 모습을 많이 보는데, 좀 불량스럽게 앉아 있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심하게 꼬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좀 많이 피곤해 하신다든지 그런 모습 보면 사실 요즘에 취업이 어렵잖아요. 어렵고 사실 면접까지 왔다는 거는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하루의 면접을 잘 보면, 요 반나절의 면접만 잘 보면 본인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데 면접장 밖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면접장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정말 이제 열심히 앉아 계시는 정말 각 잡고 앉아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기억에 남는 지원자 중에 긍정적인 인상이 남았던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분들 중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자기 직무 경험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환경 관련해서 신입 직원이든 경력 직원이든 간에 자기가 대학교 환경 수업 때 들었던 얘기를 우리 공단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력직 뽑을 때는 자기가 환경 직렬에서 일하면서 이런 걸 배웠는데 우리 공단에 오면은 내가 이런 걸 개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던 분들이 좀 기억에 남고 좀 부정적인 기억에 남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거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뽑든지 말든지 나를 못 뽑으면 그렇죠. 나를 약간 신입 지원자인데 이사장님 같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신감이 과한 거죠? 너무 과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게 좀 과해서 조금 좀 너무 선을 넘었다 이런 면접관들이 화를 낼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하나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몇 년 전에 저희가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데 면접위원 분들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못한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한 지원자가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면접위원분들께서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원자가 나가고 나서 이제 면접위원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피곤하고 안 피곤한 거는 우리의 문제지 자기는 자기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략을 잘못 세웠다. 사람을 잡아가면서 나는 배려한다고 한 건데 또 그게 사람 듣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 채용과 관련돼서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이번은요, 본격적으로 회사를 좀 소개하고 회사에 대한 자랑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랑에 앞서서 우리가 단점부터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OX 표지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점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구직자들은 다 압니다. 뭐,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예. 지금은 인사 담당 입장으로 회사를 대변으로 나오셨지만 그냥 직장인 관점에서 요것만큼은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 회사는 환경 기초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시민들이 선입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하수처리장이면 냄새가 많이 난다. 또는 뭐 소각장, 자원화 시설이면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선입견들이 아마 우리 공단에서 일하는 데서 제일 큰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의 마지막 단에는 TMS라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일종의 측정 기기인데 수질이나 대기질을 측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365일 24시간 끊이지 않고 계속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환경공단이라고 하는 그 감독기관으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초과를 하게 되면 저희가 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이 그 환경 기준을 정말 낮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갖고 계신 오해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선입견? 그거는 사실 오해에 불과하다는 거를 좀 알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공사 들어왔어. 너무 좋아. 네네. 이렇게 하는데 가끔 어디서 일해? 했을 때 소각장도 있고 폐기물 처리장도 있고 하면 힘들겠다. 약간 이렇게 보는 그렇죠. 그게 아닌데 깨끗게 해주는 그렇죠. 건데.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게 조금 안 좋으세요? 단점 없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기업 복지, 네. 그리고 조직 문화 관련된 이제 질문을 제가 좀 드릴 거예요. 나는 우리 회사가 정말 좋다. 정말 좋다. 그럼 동그라미 아니면 X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이건 뭐 답 정도긴 하죠. 하나, 둘, 셋. 동그라미죠. 여기서 X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근거를 좀 여쭤볼게요. 문화, 그 다음에 뭐 복지 이런 측면에서 왜 내가 정말 좋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수평적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직급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뭐 그런 문화가 이제 저는 제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좋은 조직 문화인 것 같고요. 복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제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 복지가 좋다? 우리 회사 급여가 좋다? 라는 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이제 매년 채용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카카오톡이 생기고 난부터는 이제 단체 카톡방이, 오픈 카톡방이 생기고 거기서 생기자마자 지원자들이 비교를 하는 게 지방공사공단의 급여 자료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비교를 해서 우리 공사가 몇 등인지를 공개를 해줘요. 지원자들이 알지. 네. 뭐 8등이다, 뭐 4등이다 이렇게 공개를 해주는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 회사가 복지가 좋구나, 급여가 잘 주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그렇지만 뭐 급여 수준이나 또 복지 수준 그리고 뭐 안정성 이런 게 저희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복지 관련돼서 네.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이런 제도적인 거 말고 내가 직장인으로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뭐 좋아요. 뭐 가깝다라든가 아니면 뭐 승진이 잘 된다든가 뭐 뭐든 좋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느끼는 소소한 복지 같은 거.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다 보면 채용 대행사를 쓸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채용 대행사에 이제 업무를 보러 오게 되면 이제 인천에서 이제 지하철이나 차를 가지고 이제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끔 드는 생각이 일반 사람들은 인천에서 서울까지 매일매일 출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나와서 회사까지 오는데 2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 입장에서는 제일 장점이 아닌가.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는 이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속도로 인근에 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뭐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내리면 바로 이제 회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검진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족을 같이 데려가서 건강검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비용은 내긴 하지만, 네,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네. 이제 뭐 보통 주변 분들 보면은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부모님 건강검진도 이제 해드리고 하면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건강 같이 챙길 수 있어서 전 그런 게 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일부는 할인을 좀 받을 수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건강을 챙길 수 있다. 가족의 네.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질문은요. 입사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꽤 되셨는데 입사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었다 하면 동그라미, 전반적인 거. 많이 바뀌지 않았다. 그럼 X 이렇게 들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회사 차원에서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환경공단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좀 있었나요? 우선은 저희 공단이 하는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맨 처음에는 그 재활용 선별 시설은 사실 없었는데 재활용 선별 시설도 저희가 새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음식 되게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네. 그리고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그런 상자, 택배 상자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것도 많이 생기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분리수거 날에 분리수거를 하면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인천에서 발생되는 것은 많은 물량이 저희 인천 환경공단 재활용 처리시설로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사람들이 다 수작업으로 분류를 해서 자원이 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확장돼서 저희 공단이 변한 측면도 있고 또 그런 걸 사실 회사 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잖아요. 네. 그냥 분리수거 날에 맞춰서 쓰레기만 버리면 되는 줄 알았지. 사실 그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네. 저희가 만약에 그게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길가에 널려 있으면 저희가 생활하기 좀 힘들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 덕분에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있다는 게 저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 인식이.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환경을 좀 지키려고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노력하게 된 게 좀 많이 변화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코로나19로 뭐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뭐 외국인 분들이 오셔서 한국 관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깨끗하다. 그렇죠. 그 정말 깨끗한 게 우리는 늘상 있는 일이라서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 못하는데 그런 일을 담당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있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어떤 게 많이 변했나요? 입사하고 나서 많이 바뀐 거는 지금 느끼는 거는 이제 조직 문화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수직적 문화가 좀 심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수평적 문화로 이제 많이 좀 바뀌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처음에 2010년도에 입사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이제 도시공사의 직원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예. 혹시 개인적인 측면에서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싶은 건 있을까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몸무게가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편안하다 직장생활이 좋다. 예, 마음의 편안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냥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고 또 저는 직장 생활하고 나서 뭐 결혼을 했으니까 가정을 새로 꾸렸으니까 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게 또 변화한 하나의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그 공사공단이 지금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예.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경영학이랑 법학을 같이 했습니다. 아, 그 네, 환경 쪽은 아니네요. 네, 행정직. 저는 행정학. 행정학 전공이시고. 네.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담당자님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회사 사업 구조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는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뭐 도시 환경공학과 뭐 이쪽이신가 네.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그냥 우리 모두가 지원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또 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 성적이에요. 영어 성적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X를
되었어요. 네.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일단 저희 회사 지원 과정에서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전형 자체가 없어요. 아, 서류 가점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야, 이거 좋다. 네, 영어 성적을 요구하지도 않고 네네. 가점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영어를 활용하거나 하는 그런 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기술들이 네네. 외국에서 수입된 기술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쓰는 용어들이 영어로 표현된 약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할 정도 수준의 기초적인 영어 정도만 있으면 되지 채용 과정에 있어서 영어 성적이 필수적인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환경공단과 마찬가지로 영어 성적을 채용 과정 속에서 이제 요구를 하지도 않고 가점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해외에서 투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이제 담당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주로 이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일반 직원들이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환경공단 담당자님께만 네. 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과거 일이 될 것 같아서 네. 지금 취업 준비할 때 네네. 나는 어떤 거를 가장 신경 써서 준비를 했다. 이건 회사 내용과 별개로 그냥 멘토링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좀 신경 써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필기랑 면접이 좀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필기, 저는 행정직이니까 행정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전공시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공시험, 지원자분들이 더 잘 준비하시겠지만 전공시험, 특히 이제 행정학이나 경영학 쪽으로 준비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면접시험 준비할 때 좀 차별화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재상에 맞춰서 또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략 그런 걸 좀 숙지를 하고 그거를 제 역량이랑 같이 연계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도시공사 담당자님께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친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어떤 걸 것 같아요? 공백기 진짜 걱정 많이 하거든요. 공백기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이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티오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네. 취업 준비 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되는 친구들, 특히나 이제 네. 공사공단 준비하는 친구들 더 늘어나는 네. 현상 현상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솔직히 그걸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저희는 공백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 쓰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의 통과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공사에 입사를 준비할 때 내가 공백기가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입사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기보다는 그 고민하는 시간에 종목 문제를 더 풀고 지구기초 공격을 더 풀고 그다음에 면접 준비를 더 잘하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쓸데없는 고민이다. 네. 예, 공백기는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문제 하나를 더 풀고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네. 자, 취업 준비생들 이거 많이 고민하거든요. 재지원 시 불이익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어우, 두 경보다 없는데요.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재지원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제로 재지원을 여러 번 해서 마치 삼고초려처럼 시도를 해서 합격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자 여러분도 걱정 안 하시고 여러 번 재지원 혹시 하실 분 있으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3수, 4수에서 들어오는 직원도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제 재수나 3수를 한다 그래서 별도의 페널티를 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만큼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거죠. 3수, 4수를 하신다는 거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저희가 이제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채용에 관련돼서도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후배가 좀 왔으면 좋겠다. 어떤 후배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도시공사부터 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면접을 진행하다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의심했습니다. 그 지원자를. 왜냐하면 어디서 자료가 유출됐나? 내부 자료의 문제다. 내부 자료가 유출됐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서 본인이 스터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준비를 잘하면 붙더라고요.
그 친구가 결국은 최종 합격해서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그래서 준비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의 수준이 좀 높네요. 그만큼 이제 본인이 공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나 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 아니면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었고 그러니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겁니다. 네, 그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네. 얼마만큼 공을 들인 거겠어요. 네. 그렇죠? 회사에 공시되어 있는 인재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공시되어 있는 것 같고 들어와 보니까 나의 선배, 그다음에 동료들은 느낌이 비슷하실 거예요. 어떤 인재상을 갖고 있나요? 비슷한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 저희 회사 직원분들은 아무래도 좀 인내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 환경공단 특성상 좀 냄새나는 일도 조금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그것을 되게 불평불만 없이 되게 꿋꿋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정직이지만 가끔 이제 현장을 가서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예전에 사업소 있을 때는 그때마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교대 근무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꿋꿋이 참고 하시는 거 보면서 참 인내심이 다들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도시공사는 어떠세요? 저희 공사는 열정? 열정. 네. 일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습 조직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한 회사에서 하는 학습 조직이란 뭐 결국은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조직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사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회사 업무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열정을 또 공부를 함으로써 학습을 통해서 이 업무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학습 조직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학습도 하고 이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열정이 아닌가. 좋습니다. 인내심과 열정. 내가 들어갈 곳에 어떤 분이 계신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요즘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또 그러다 보니까 티오도 많이 줄고 또 한 줄기와 한 줄기의 빛 같은 채용을 잘 열어서 좋은 채용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준비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어느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본인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기업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좋은 결과와 함께 건강이 중요한 하두로 떠오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취업 준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취업을 해서 5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 취업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준비했을 때요. 근데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사실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도 참 옛날 말이긴 한데 큰 그릇은 오래 기다려야 넘치게 되는 옛날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더 힘내시고 조금 더 화이팅 하셔가지고 준비하셔서 우리 같이 회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인천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쏙쏙 여러분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